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 예, 안녕하세요. 김기환 TV 김기환입니다. K 컨텐츠를 살리는 저작권 상식 특강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 저작권 그러면 일단 이 어문 저작물부터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문 저작물, 음원 저작물 뭐 이런 순서대로 해서 여러 저작물들을 아셔야지 지금 가장 핫한 영상 저작물. 이 영상 저작물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부터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문 저작물이란 무엇인지 좀 준비를 해봤고요. 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념부터 일단 읊어드리면 이 표현을 굉장히 이제 저작권 상식, 저작권 그러면은 많이 듣게 되실 건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표현된 창작물을 어문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저작물이 일단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창작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이제 뭘로 표현이 되었느냐, 뭐 음악으로 표현이 되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수단으로 해서 창작물 이게 이제 저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조금 옆에 길로 빠져서 조금 참고로 설명드리면 AI가 만든 창작물이 저작권이 있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미국 법원에서 이제 판결 나온 사례로는 저작권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AI 창작물은 AI가 만들죠. 알고리즘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이제 핵심은 저작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가 인간이 돼야 된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이제 창의성, 창의력 이게 발휘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일단은 기반이다. 이걸 발휘한 글뿐만 아니라 어문 저작물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글만 생각하시는데 말과 글 분명하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이 되려면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속으로 상상하는 거 표현이 안 되죠. 속으로 이제 뭔가 상상하고 속으로 꿍꿍꿍꿍 하는 거, 속으로 뭐 시를 짓는 거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무조건 외부로 표출이 돼야 돼요. 저작권은 무조건 일단 외부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표현이 일단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어문 저작물이 반드시 원고지나 인쇄물 등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종이에만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인쇄물로 기록이든 이게 돼 있을 필요가 없고, 구술로서 무형적이라는 거는 이제 형태가 없다는 얘기죠. 무형적으로 표현하거나 디지털 파일 형태로 작성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디지털 컨텐츠 시대다 보니까 디지털 파일 형태도 인정 다 해주겠다. 그리고 무형적으로 표현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말하고 연관이 되겠죠. 요 정도 일단 감을 잡으시고 미국의 어문 저작물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법이 특허법부터 해서 전부 다 미국으로부터 왔고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친미, 미국 영향을 받고 있고 일본은 친유럽이에요. 유럽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인구도 더 많고 하이테크 기술 뭐 이런 게 훨씬 많이 앞서 나갔다가 지식재산에서는 어쨌든 뒤집어졌어요. 한국이 4위고 일본이 5위로 내려앉았는데 유럽법을 이제 따라가다가 이제 좀 처졌다 이렇게 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라든지 하이테크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그들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강화된 법들이 결국 이제 한국 산업에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뭐 LG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고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 어문 저작물에 대해서는 조금 색깔이 틀리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미국 어문 저작물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미국은 이제 철저하게 증거주의, 에비던스라고 그러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고정화되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말로만 해도 인정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저작물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강사가 이제 말로 한 강의 설명,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제가 이거 찍은 게 기록이 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제 구독자 선생님들 몇 분만 모시고 특강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세상에 없던 강의를 한 10분 모시고 했다고 가정할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분이 김 교수가 그런 거 했어, 그러면 이제 저작물로 인정되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나쁜 마음 먹고 딴 데 가서 똑같은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럼 제가 나중에 발견하고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물로서 인정이 돼요. 말로만 한 것도. 근데 미국은 녹음, 녹화 혹은 최소한도 받아쓰기. 예. 이제 뭐 녹취록이라 그러죠. 예, 녹취록. 뭐 적어도 회의록. 이렇게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고정해 놓은 게 없다 하면 저작물로 인정 안 합니다. 예, 가장 큰 차이가 이제 한국하고 미국은 이런 차이가 있다. 어문에 대해서는, 특히 말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 정도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대가 이제 시대이다 보니까 다음 수업에서 이제 이 어문 저작물의 종류, 유형 이런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읊어드릴 건데, 디지털 어문 저작물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웹소설 당연히 어문 저작물일 거고, 이북, 네, 이북, 그 책, 우리가 보는 책 당연히 어문 저작물이고, 이북, 예, 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책도 다 어문 저작물이고, 하물며 블로그 많이 하시잖아요. 블로그의 글 같은 경우도 잘못 퍼갔다가 참 난감한 일을 겪게 되실 수도 있어요. 예, 블로그에 쓰는 글들, 일기들 전부 다 경우에 따라서 어문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으로 창작성, 창의성이 있는 표현이 되었다. 그러면은 충분히 어문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디지털 어문 저작물. 그러니까 뭐 이게 고려대학교 지금 총장 인사말,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장 인사말인데, 이런 거 어디 기업 가면은 기업 홈페이지 같은 데 기업 대표의 인사말 뭐 이런 것들 쭉 있잖아요. 이거 다 어문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내용이라든지 뭐 문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누가 어느 부분을 인용했냐, 누가 어느 부분을 뭐 뺏겨왔냐, 이거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다 아니다가 뭐 성립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디지털 어문 저작물이다. 그래서 이제 뭐 웹사이트 같은데 있는 것들, 글 같은 거 함부로 막 갖다 끌거다가 쓰시면 안 된다. 최소한도 출처는 남겨두시는 게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컨텐츠를 가져다 쓰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쪽에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졌을 때 이의 제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뭐 정상 참작을 해준다든지 좀 봐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꼭 가져다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URL, 출처 표시, 뭐 계속 이 얘기 드릴 건데, 이거는 최소한의 예의예요. 최소한의 원작자에 대한 예의다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문 저작물이 뭐다 정도 이제 감이 오시죠. 글로 된 것들, 말로 된 것들, 이게 창작성이 묻어나는 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이건 전부 다 어문 저작물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요번 시간에 좀 퀵하게 살펴봤습니다. 저작권 강의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